작년과 올해 시장은 투자의 방향이 매우 다른데, 작년 모든 주식이 떨어진 상황에선 미래에 대한 성장과 기대를 중심으로 종목 장세가 이어져 왔다면, 백신 접종 이후는 결국 그 회사가 기대만큼 움직여주는가로 포커스가 이동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경기 회복에 대한 장밋빛 전망 속에서도 실적 대비 급하게 오른 주식들은 금리 인상 등 이슈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변동성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경기 민감 주식으로 불리는 컨택주는 어떨까요? 이미 대부분의 주식이 코로나 직전에 근접한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온 상황 이제 시장은 기업의 1분기, 반기 실적에 눈을 돌리며 정말 코로나만 끝나면 이전 수준의 영업 성과를 회복할지 주가로 판단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모든 주식이 비싸 보이는 상황에서 기대와 실적 모두를 충족할 수 있는 산업을 찾는다면 그 해답은 정유화학주가 줄지 모릅니다. 정유화학주, 뒤부턴 그냥 정유주라고 할게요. 정유주는 일반적으로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 정제 마진이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되므로 유가 상승과 연계해 생각할 수 있어요. 최근 국제유가가 급하게 상승한 배경에는 오펙의 감산 유지 결정 외에도 일본 지진과 미국 한파가 있습니다. 지난 2월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에네오스의 샌다이 정제 설비가 가동 중단에 들어가면서 수급에 차질이 생겼고, 미국 텍사스에서 발생한 한파로 미국 원유 정제 능력이 약 20%의 정제 설비가 가동을 중지하면서 원유 가격을 급하게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죠. 이러한 급등은 설비 정상화가 이루어진다면 이전 가격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럼에도 시장이 올해 정유주의 랠리를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것은 코로나 이후 전 세계에 본격적으로 전개될 원유 수요 확대가 제일 크다고 할 수 있어요. 이미 화폐 가치 하락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시점에서 오펙이 전략적으로 원유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조절하고, 선진국 중심으로 백신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원유 수요가 가장 많은 운송수단 등의 활성화가 조기에 달성되어 이러한 효과가 서서히 하방으로 침투해 신흥국의 제조 경기 활성화까지 이루어진다면 원유의 수요량은 충분하다는 전망 때문이죠. 또 많은 메이저 정유사들이 코로나로 인한 수요 감소, 친환경 투트랙 전략 등 다양한 이유로 정제 설비 시설을 폐쇄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발적 정제 능력 제한으로 인해 올해 정유업종의 공급 부족이 예측되는 부분도 사는 사람이 공급하는 사람에 비해 많아 가격이 상승한 이유이기도 하죠. 이러한 유가의 흐름은 결국 정제 마진의 상승으로 이어져 정유주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실적 회복에 대한 확신과 오히려 실적이 증가할 수 있다는 기대를 동시에 시장에 던지게 됩니다. 따라서 불확실한 시장에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기대와 실적이라는 이정표를 제공해주고 있으므로 주식 포트폴리오에 무언가를 가져가야 한다면 정유주가 손을 근질거리게 하는 이유가 되죠. 그럼 어차피 원유가 상승하는 것과 정유주가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애당초 원유 가격의 상승에 베팅하면 안 되는 걸까요? 당연히 안 될 것은 없죠. 다만 지금 정유주의 주가 흐름이 원유 상승과 같은 방향으로 가거나 선행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원유에 투자하는 것은 다양한 변수를 안고 가야 하므로 정유주에 직접 투자하거나 관련 파생 상품에 투자하는 게 리스크를 해지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원유 가격이 떨어지면 정유주도 당연히 타격이 있긴 하지만 1대1로 원유에 연동되는 상품보다 다변화된 화학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정유주 중심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뭘 사야 할까요? 올해 고유가에 따른 실적 회복이 예상되는 세부 종목들은 다음에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종목의 선택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고를 수 있는 선택지를 크게 안정성과 공격적 두 가지 투자 유형에 맞춰 간단하게 이야기해 볼 거예요. 상대적으로 안정지향적인 정유 투자자들에겐 에너지 ETF인 XLE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전체 포트폴리오 구성의 45% 정도가 업계 탑티어 정유주에 집중되어 있긴 하지만, 담고 있는 정유주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어 정유업종의 선호 확대 시 변동성이 큰 일부 종목에서의 알파 수익률 또한 기대해볼 만하죠. 그리고 연 4% 배당도 주니까 정유주 투자를 고민하는 투자자들에게는 합리적인 대안으로 고려해볼 만합니다. 공격적인 정유 투자자들을 위한 선택지도 있어요. NRGU는 구성 종목의 변동성의 3배를 추종하는 ETN으로 ETF와는 구조적으로 다르지만 변동성이 높은 정유주들을 균일한 비율로 담고 있어서 정유주의 대세 상승에 자신감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놀라운 수익률을 안겨주는 상품이에요. 하지만 변동성 3배를 추종하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이나 특정 종목의 하락이 거세질 경우 NRGU의 하락이 급속도로 커지는 우려가 있으므로 이 점은 주의해야 해요. 올해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이 기존 에너지 업체들의 신규 투자를 제한하고 있고,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파리 기후 협약이 탄소 배출권 등 환경 이슈를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 석탄 연료 베이스 산업이 유치될 수밖에 없는 시대적 흐름이 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친환경 연료가 아직 석유화학을 대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구조적인 공급의 감소는 정유업체들을 유가 상승과 정제 마진의 동반 상승이라는 전례 없는 호황기 앞으로 데려가는지도 모르죠. 분명 4월 이후 오펙은 유가 향방을 결정하는 또 다른 숙제를 줄지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정유 산업은 불확실한 현 시장 속에서 다른 어떤 섹터보다 분명한 방향성을 보여주겠다는 거겠죠. 오늘의 이슈는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